이번 시간은 서페이스 모델링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 준비해야 될 사항 확인토록 합니다. 자, 구글 홈페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티아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 구글에서 홈페이지 접속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창식이라고 치시다 보면 바로 밑에 이창식의 카티아라는 사이트 접속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셔서 이창식의 카티아 V5 홈페이지, 또 아래쪽에는 유튜브 들어가는 유튜브 채널 들어가는 접속 링크가 있습니다. 자, 홈페이지 한번 클릭해 보면 다음과 같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자, 뒤로 한번 가셨다가 이창식의 카티아 따라하기 유튜브 채널 들어가는 거 또 한번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는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상에서 올라가 있는 실습 예제들을 목록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GSD 관련 실습 예제들을 목록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모든 재생 목록 보기 클릭해 주시면 홈페이지에 해당 실습 예제 첫 번째 페이지에 예제 1번, 2번, 3번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4번, 5번은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영상 자료들이 목록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자, 뒤로 한번 이동하신 다음 솔리드 모델링도 역시 모든 재생 목록 보기라고 클릭하시게 되면 페이지별로 예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페이지별로 나와 있습니다. 16번까지 예제가 끝나면 두 번째 세컨드 페이지 예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카티아 V5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오늘 할 실습 예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쉐이프 디자인 클릭해 주시면 이게 바로 홈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로 들어왔고요. 첫 번째 페이지에서도 상단에 유튜브 채널 링크 아이콘이 있는데 요 아이콘은 좀 전에 보셨던 유튜브 채널에서의 재생 목록으로 바로 링크가 되도록 작업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카티아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실습 예제는 세 번째 줄에 있는 마우스 코어 금형 부분의 서피스 디자인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클릭해서 이 마우스 코어 모델링은 도면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타트 스케치 파일을 여신 후에 프랙티스나 지금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치 파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파일 열기 선택해서 카티아에서 열렸으면 확인해 보시는데요. 이번 마우스 코어 서피스 모델링은 스펙트리를 first section, first step, second, third, fourth, fifth step이 없이 sixth step으로 넘어간 거는 fifth step은 만들어서 지오메트릭 셋을 만들어서 작업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에서는 센터 포인트와 마우스의 경계 커브, 바운더리 포인트가 이렇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마우스 커브 포인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자, 비주얼라이제이션의 디멘셔널 컨스트레인트를 잠시 한번 꺼보시게 되면요. 포인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자, 확인하기가 자, 쉽겠죠. 자, 이 점들을 제가 3D 작업 공간에서 두 번째 스텝입니다. 자, 디파인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제 스플라인으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봅니다. 하단 노멀 뷰로 스케치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Z축을 마이너스 Z축 디렉션 방향으로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은 스케치를 노멀하게 바라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위쪽 부분에 좌측편에 있는 포인트를 1번으로 해서 자,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자, 포인트를 순차적으로 선택을 해 봅니다. 자, 스플라인 아이콘입니다. 와이어프레임 마지막 아이콘인 스플라인으로 자, 요 포인트 1번부터 반시계 방향으로 자, 순차적으로 선택을 했고요. 자, 마지막 12번 포인트에서는 클로즈 스플라인으로 자, 닫을 수도 있지만 자, 요 클로즈 스플라인은 체크를 해제하시고 자, 별도로 커넥트 커브 기능을 이용해서 자, 한번 연결을 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스텝에서 스플라인이 생성이 됐으면 자, 요 위쪽 부분에 자, 앞쪽에 자, 우리 와이어프레임의 서클 아이콘 안에 세 번째입니다. 커넥트 커브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 반시계 방향으로 스플라인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오른쪽 포인트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커브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포인트 그리고 동일한 커브를 선택해서 역시 반시계 방향으로 자, 커브의 방향성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continuity라는 연속 연결 상황을 자, 세 종류가 있습니다. continuity 상황은 우리가 서피스 작업에 있어서 커브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포인트 연속 자, 포인트 컨티뉴어티의 의미는 자, 양 끝점이 자, 포인트 연속으로 연결이 되게 되면 최단거리로 연결을 하는 직선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 연속, 점 연결이죠. 자, 직선이 된다는 것은 이 형상에 따라서 포인트가 떨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 주변 커브에 있어 가지고 앵글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포인트 연속을 다른 말로는 distance propagation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propagation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 하지만 탄젠트는 discontinuous죠. 포인트 연속으로 자, 제가 둘 다 continuity를 맞췄을 때는 다음과 같이 확인해 봤을 때 자, 오른쪽 거점과 왼쪽 거점을 포인트 연속으로 최단거리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distance, 거리상으로는 propagation,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angular, 앵글 각으로는 discontinuous 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는 tangent discontinuous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continuity에 대한 의미 이해해 주시고요. 이제 다음에 tangent continuous, tangent continuity라는 말은 자, 일단 점과 점이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은 앵글각을 가지지 않고 앵글이 없는 상태로 연결이 되어 있다. 이걸 우리가 tangent continuity를 다른 말로 angular propagation이라는 말을 씁니다. 약으로는 C1이라고 하죠. 자, C1을 우리가 tangent continuity 또는 angular propagation. 그러면
포인트 컨티뉴티는 C0가 되겠죠. 자, 하지만 앵글은 없이 앵귤라 프로파게이션으로 탄젠트 연속은 됐지만 곡률은 연속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curvature discontinuous라고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continuity의 마지막 curvature이라는 것은 자, 곡률이 연속이 됨으로써 자, 기존에 있었던 커브와 가장 예, 오리지널 원 커브에 가까운 속성의 커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curvature continuity 상태를 우리는 곡률 연속 상태로 약으로는 C2라고 합니다. 자, 이번 마우스 코어 금형 형상에 자, 요 위쪽 부분을 연결하는 것은 curvature, 곡률 연속으로 한번 연결을 해볼까 합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 바닥에 경계 커브를 만드신 다음에는 자, 이제 첫 번째 스텝은 숨겨 주시면서 오퍼레이션 조인 작업으로 두 커브를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두 커브를 연결한 자, 이 커브는 이름을 마우스 커브 바운드리. 자, 마우스 커브 바운드리라고 이름을 자, 바꿔봤습니다. 자, 이제 3단계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게 되면요. 마우스의 상부에 해당 단면들의 커브를 자, 만들 포인트를 이렇게 자, 스케치로 만들어 놨습니다. 2번 스케치부터 7번 스케치에 자, 해당 스케치를 쇼 한번 진행해 보는데요. 자, 지금 작업을 위해서 2단계는 마우스 커브 바운더리 집안을 잠시 한번 숨겨보고요. 자, 지금의 이 포인트 요소들은 자, 주어져 있는 6개의 평면에다가 스케치로 자, 모두 작업을 해놓은 포인트 데이터입니다. 이 평면들의 작업, 자, 옵셋 플랜 값들은 여기 오른쪽 네임에다가 자, 입력을 해 놨습니다. 마이너스 60, Y방향이죠.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20, 제로, 그리고 30, 60. 자, 이렇게 평면을 먼저 만든 다음 각 평면의 포지션드 스케치로 포인트들의 위치를 자, 정의해 놨는데요. 3단계 작업이 완성이 됐다면 4단계에서 스플라인을 해주시고 4단계에서 이 포인트를 연결하는 스플라인 커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했고요. 먼저 제일 앞쪽에 있는 포인트 5개씩 만들어진 스케치입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쪽으로 자, 포인트가 진행되는데요. 자, 포인트를 선택하실 때 이 선택하는 방향에 따라서 생성 결과물의 커브가 방향성을 가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섹션 커브들을 우리가 서피스로 만들 때 그 이 생성 서피스에 단면만을 선택해서 서피스를 만들 것인지 또는 생성 단면의 양 끝점을 3차원 공간에서 자, 길을 안내해 줄 가이드 커브를 가질 건지 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자, 디자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마우스 코어 금형 서피스 디자인에서는 가이드 커브 없이 상부 서피스의 섹션 단면만으로 작업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지금의 이 방향성은 더더욱이 자,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작업을 진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하단 부분에서 왼쪽 상단 부분으로 자, 동일하게 마우스 포인트 섹션, 상부 서피스 섹션 자, 커브 생성 자, 진행 들어갑니다. 자, 포인트들을 순차적으로
오른쪽 아래에서부터 왼쪽 상단으로 가면서 자,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각 단면별로 포인트가 5개씩 자, 생성이 되어 있으니까 순서를 개수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포인트를 이용해서 상부 서피스의 구성 단면 커브를 만들었으면 이제 포인트는 필요 없겠죠. 3단계는 숨겨주시고 자, 이 4단계 커브에서 서피스를 한번 멀티 섹션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멀티 섹션 서피스에서 제일 앞에 커브를 선택해 보시게 되면 자, 오른쪽 하단에서부터 포인트가 출발해서 좌측 상단으로 자, 우리가 포인트를 선택하다 보니까 자, 선택 커브 오른쪽 끝에 화살표 방향이 빨간색 화살표 방향이 생성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올라가는 자, 화살표 보이실 겁니다. 자, 모든 커브 단면들의 포인트 선택 위치가 오른쪽 하단에서 왼쪽 상단으로 가다 보니까 화살표 방향이 모두 일관성 있게 작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는 프리뷰를 눌러보면은 자, 상부 서피스가 자, 에러 없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구성 섹션 단면들의 커브 방향성이 하나라도 반대로 이렇게 향했을 시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파일이 leads to a custom 자, 서로 교차되어서 뾰족한 부분이 생성이 되면 서피스는 자, 에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자주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자, 오케이 하시게 되면은 이제 탑 서페이스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마우스의 탑 서피스가 생성이 되면 서피스 컬러부터 바꿔 주시는 게 중요하겠죠. 자, 4단계 스플라인 커브는 숨겨줍니다. 자, 모델링 할 당시는 아래 하단 디스플레이를 쉐이딩 with 엣지로 맞춰주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6단계 한번 define 해봅니다. 자, 6단계. 자, 6단계에는 스케치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자, 역시 이 스케치 안에 자, 확인해 보시게 되면 포인트가 5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비주얼라이제이션에서 디멘셔널 컨스트레인트를 꺼보시게 되면 자, 이 포인트 5개를 3차원에서 연결을 하면서 마우스의 코어에 파팅 커브 생성 작업이 자, 될 텐데요. 자, 이 점들을 5개를 연결을 하기 전에요. 앞쪽과 뒤쪽에 점을 2개를 더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와이어프레임 포인트 들어가셔서 자, 좌표 값은 0, 탭 마이너스 85, 탭 15를 자, 가지는 포인트를 하나 만들어 줍니다. 0, 마이너스 85, 그 다음에 Z값 15. 오케이. 자, 그리고 뒤쪽에 포인트 하나 더 만들어 줍니다. 0, 95, 탭 10입니다. 자, 뒤쪽 포인트는 좌표가 0, 95, 그리고 10입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주어진 포인트들을 제가 자, 파팅 커브를 만들 준비를 한번 해보는데요. 4단계 스텝을 잠시 숨겨 놓으시고요. 자, 먼저 와이어 프레임 스플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자, 최초 스케치 내에 5개의 포인트를 스플라인으로 먼저 연결을 자, 진행토록 합니다. 자, 확인했고요. 자, 앞쪽 부분은 라인 기능을 이용해서 자, 생성한 포인트와 스플라인의 자, 시작 포인트를 라인으로 연결하고 뒤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와 스플라인 마지막 포인트를 자, 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자, 다음과 같은 파팅 커브의 구성 프로파일을 만들었고요. 이제 와이어프레임의 서클 안에 보시게 되면 코너라는 작업을 이용해서 자, 생성한 라인과 스플라인 간의 코너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자, 코너 들어가서 선과 스플라인을 선택하시게 되면 자, 두 구성 커브에 자, 20mm의 반지름을 가지는 코너 작업을 한번 진행해 봅니다. 자, 마찬가지로 결과물과 다시 뒤쪽 라인에 대해서도 자, 지금의 코너 결과물은 생성하면서 trim element 1, trim element 2 체크된 상황에서 결과가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조인이 되면서 자, 파팅 커브가 완성이 될 거고요. 이제 스케치와 생성 포인트는 숨겨주시면 자, 이게 바로 6단계의 바로 파팅 커브가 되겠습니다. 마우스와 파팅 커브. 자, 그러면 이 마우스 코어 파팅 커브를 가지고 자, 서피스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의 서피스로 한번 선택해 보시고 디렉션은 X축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X 스펠링이 없는 YZ 평면을 찍어 주시면 되겠죠. 자, 디멘전은 50, 50 양방향으로 자, 그렇게 작업을 진행해 볼 거고요. 물론 미러드 익스텐트라고 체크하셔도 자, 퍼스트 리밋 방향의 길이 방향으로 세컨드도 동일하게 자,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마우스의 파팅 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우스의 파팅 서피스. 자, 마우스의 파팅 서페이스는 컬러를 좀 변경을 해서 자, 이렇게 변경해 보고요. 이제 7단계 한번 작업. 아, 지금 5단계가 바로 이 마우스 탑 서피스 만드는 단계였는데 좀 빠졌죠, 그죠? 4단계를 디파인해서 Alt IG 다섯 번째 스텝. 자, 서피스는 5단계 쪽으로 제가 넘겨줬습니다. 자, 이렇게 탑 서피스와 6단계의 마우스 파팅 서피스까지 작업이 됐고요. 이제 6단계 디파인 된 상황에서 자, Alt IG로 7단계 7단계 스텝 서피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6단계 파팅 서피스를 잠시 숨기고요. 자, 우리가 4단계에 만들었던 2단계에 만들었었네요. 2단계에 만들었었던 마우스 커브 바운더리라는 것을 보이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5단계에 만들었던 마우스 탑 서피스가 쇼된 상태에서 자, 지금 이 조건에서 우리가 이제 마우스의 측면 서피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그 작업은 Surface 툴바의 세 번째 아이콘 스윕으로 들어가서 자, 프로파일 타입은 라인 섹션 단면에 서브 타입을 with 드래프트 디렉션으로 자, 코어 금형이다 보니까 9배를 가지는 자, 서피스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with 드래프트 디렉션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우스 커브 바운더리를 바닥에 있는 조인된 커브 바운더리를 선택해 주시고 자, 9배의 드래프트 디렉션은 Z축 방향으로 가야 되니까 XY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앵글 주어진 각도에 의해서 화살표가 위쪽으로 2개,
아래쪽으로 2개, 총 4개의 화살표가 서피스 진행 방향에 여기 화살표가 나타나는데요. 자, 이거를 좀 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화살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3도의 구배를 준다면 3도가 아니라 30도라고 하게 되면 화살표가 크게 버려지니까 이쪽으로도 2개, 아래쪽으로도 2개가 크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기 쉽게 나오니까 이쪽으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자, 이 화살표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정상적인 앵글 각도인 3도라고 자, 앵글을 변경해 주시고 자, 길이 부분에 있어서는 랭스 1번을 우리가 이 화살표 방향이 랭스 1번이고 랭스 2번은 아래쪽 반대 방향입니다. 자, 이번에 랭스 2번은 제로가 되겠고요. 랭스 1번 방향은 우리가 탑 서피스를 만들어 놨으니까 자, 요 세 번째 아이콘 그림의 from up to라는 자, 아이콘을 선택해서 자, 리미팅 엘리먼트 1의 탑 서피스까지 마우스 상부면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자, 사이드 서피스 길이를 정의합니다. 자, 프리뷰를 한번 눌러보시게 되면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상부 서피스까지 리미트로 해서 서피스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게 되면 자, 생성된 수입 결과물의 서피스를 우리는 마우스 사이드 서페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의 사이드 서피스 생성이 됐고요. 그러면 2단계에 자, 마우스 커브 바운더리를 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단계 서피스 자, 쇼 하시기 전에 지금의 이 5단계의 탑 서피스와 7단계의 마우스 사이드 서피스의 상부의 모서리 부분에 자, 필렛을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오퍼레이션에 쉐이프 필렛을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상부 서피스 선택해 주시면 자, 모서리 엣지에 라운드 필렛 작업이 들어가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데요. 이 화살표 방향은 필렛의 센터 방향을 향할 수 있도록 그러면 상부 서피스 화살표가 아래쪽 맞고요. 사이드 측면은 자, 모서리에 필렛이 자, 이렇게 라운드 들어가시게 되면 센터가 몸통 안쪽에 있으니까 사이드 쪽도 화살표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레이디어스는 5mm로 오케이 확인해 주시면 다음과 같은 필렛 결과가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6단계 스텝의 파팅 서피스를 보이게 하신 다음 이 7단계에서의 필렛 결과물과 이제 마무리 작업에 트림 작업을 한번 진행해 봅니다. 자, 트림으로 이제 코어 파팅 서피스 결과물, 파이널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데 남게 될 부분에 상부 부분과 파팅 서피스를 선택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트림 결과물이 만들어집니다. 파이널과 서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파이널 코어 서피스를 자, 만든 거를 서페이스로 금형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솔리드로도 우리가 패드 기능을 이용해서 서피스를 이용한 코어 금형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자, 코어 금형이기 때문에 바닥 부분이 평면으로 자, 진행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와이어프레임의 플랜을 이용해서 XY 평면을 아래쪽으로 20mm 끌어내리는 평면 작업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면 바닥까지 이 지금 만든 이 익스트루드 서피스를 트림 서피스, 코어 파이널 서피스를 익스트루드 작업으로 바닥 평면까지 한번 쭉 끌어내리는 작업으로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자, 서피스 첫 번째 아이콘인 익스트루드 기능. 자, 익스트루드가 단순히 프로파일 커브들을 우리가 원하는 디렉션, 직선 방향으로 면을 이렇게 자, 뽑아낸다라는 형태의 면을 만드는 작업이 주가 됐었는데요. 이 익스트루드 작업이 자, 어떤 작업도 가능하냐면은 프로파일을 커브가 아닌 설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익스트루드 서피스가 프로파일이 설페이스를 선택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기억을 해주시고, 자, 디렉션은 XY 평면 잡으셔도 되고, 옵셋된 평면을 찍으셔도 됩니다. 자, XY 평면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주어진 길이 방향으로도, 자, 서피스를 바로 만드실 수가 있는데, 이 익스트루드로 만든 서피스는 박스 형태의, 자, 겉에 자 채워져 있는 박스, 속은 비워져 있겠죠. 서피스다 보니까 이런 박스 형태의 서피스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바닥이 상부 부분의 형상과 똑같이 만들어지게 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세컨드 리밋은 제로 만들면서 퍼스트 입장을 우리가 디멘전이 아니라 우리가 아래쪽에 20mm 옵셋된 평면 만들어 놓은 데까지 up to element로 우리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방향은 빨간색 화살표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가면 자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널 코어 서피스 디자인을 자 익스트루드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 쉽고 간단히 바로 코어 금형의 형상을 바로 만들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자 파이널 코어 서피스는 숨기셔야 되겠죠. 면이 중복돼서 자 상부 부분은 만들어지니까요. 자, 그리고 플랜은 숨겨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마우스 코어 금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서피스는 여러분들이 자 다이나믹 섹셔닝 기능을 이용해서 자 단면을 잘라 봤을 때 이렇게 속이 비어있는 서피스가 된다라는 거 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익스트루드로 우리가 결과물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 익스트루드 서피스를 자, 우리는 드래프트 어널리시스 분석으로 자, 한번 작업을 후배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드래프트 어널리시스 분석은 어널리시스 툴바의 세 번째 아이콘인데요. 자, 반드시 Wrong View Mode라고 자, 이 모드는 뭐로 맞추느냐 하면요. Material Option Active Inside Customized View to see the analysis resul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해 주시고요. 하단 디스플레이 모드의 다섯 번째 아이콘인 Material 자, 상태로 맞추시게 되면은 자, 컬러 부분에 자, 초록색과 빨간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구배의 방향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만색 우리가 경계 바운더리 엣지가 사라지게 되는 디스플레이 모드가 바로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컬러 창과 함께 자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마우스의 사이드 서피스에 구배를 3도를 줬습니다. 그러면 이 3도 구배의 자 기준 앵글 값보다 조금 작은 값으로 구배의 자 기준 경계를 정해주게 됩니다. 그게 3도보다 조금 작은 0.1도 작은 2.9도로 앵글을 맞추신 다음 자 여기 빨간색은 제로 상황이 되고 결과물 서피스를 찍어 주시면 자 다음과 같이 자 빠질 수 있는 부분 코어 쪽 캐비티 쪽 또는 코어 쪽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지금 2.9도에 의해서 지금 상단부 부분은 모두 그린 컬러로 표현이 되고 측면과 반대면의 부분은
자, 파란색 부분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자, 물론 반드시 초록색 컬러가 캐비티 쪽이다. 이렇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자,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디렉션 부분이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리버스 자, 리버스, 인버스 더 디렉트 디렉션이라고 됐을 때는 반대쪽 바닥이 또 빠질 수 있고 없고의 구분의 자, 컬러로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자, inverse the direction이라고 바꿔가면서 자, 어느 쪽이 빠질 수 있고 어느 쪽이 빠질 수 없는 부분인지 색깔을 두 가지로 분리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실 때 라이트 이펙트는 반드시 눌러져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no highlight representation도 끄시는 게 자, 좋겠죠.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일 앞에 컬러, show, 또 hide the color scale이라는 것은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어야 아래쪽에 이 컬러 데피니션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지금의 이 드래프트 애널리시스 분석 작업에 있어서 자, 지금 빠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 코어 검형으로서 이제 자, 안전하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앵글 기준을 3.1도라고 하게 되면 자, 여기가 빨간색 부분이 생기죠. 사이드 쪽에 앵글을 3도로 맞춰놨는데 자, 그 3도 기준보다 더 큰 3.1도를 우리가 드래프트 앵글 분석 각도로 맞추게 되면은 자, 이 부분은 빠지는데 좀 힘든 부분이 됩니다. 문제시되는 부분이 되겠죠. 물론 파란색 부분은 아예 빠질 수 없는 각도가 되겠습니다. 빠질 수 없는 각도, 반대의 각도가 되겠죠. 자, 위로 어떤 자, 캐비티 금형이 빠지고 제품이 위로 빠져야 되는데 코어 금형의 자, 사이드 각도가 자,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자, 이렇게 서피스가 만들어졌다면 자, 제품이 위쪽으로는 빠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자, 빨간색도 물론 빠지는데 문제가 되는 자, 부분이지만 파란색 부분은 완전히 언더컷으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 빨간색도 빠지는데 문제가 되는 컬러 부분이니까 자,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델링 하면서 최소 드래프트 앵글을 기억하셨다가 드래프트 앵글 분석하실 때 잘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봤는데요. 자, 익스트루드로 여러분들이 최종 파이널 코어 금형을 만들어 본 상황인데요. 자, 익스트루드 말고 그러면 파이널 코어 서피스에서 우리가 디스플레이 상태를 다시 두 번째 쉐이딩 미드 엣지 상태로 맞춘 상황에서 자, 지금의 이 파이널 코어 서피스를 파트 디자인에서 한번 작업을 진행해 보자면 파트 바디 쪽으로 자, 디파인에서 옮기고요. 자, 워크벤치를 파트 디자인으로 제가 자, 옮기겠습니다. 자, 저는 페이브리 워크벤치를 등록해 놨으니까 컨트롤 1번으로 파트 디자인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메케니컬 디자인에서 파트 디자인으로 가시면 되겠죠. 베이직, 자, 재생 목록 유튜브 채널에 베이직 안에 가시게 되면 이렇게 페이브리 워크벤치 자,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 강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리미트 플랜까지 자, 우리가 패드 작업으로 코어 금형을 만들기 위해서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패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트루드와 함께 프로파일, 스케치 또는 커브만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보시면 서페이스도 패드 데피니션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든 마우스의 파이널 코어 서피스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한 서피스가 플래너 하지 않기 때문에 자, 디렉션을 정해줘야 된다라는 창이 뜹니다. 자, 에러 창이 아닙니다. 삼각형 노란색 바탕의 느낌표는 에러가 아니라 카티아가 여러분들한테 자, 궁금증을 이제 묻는 겁니다. 작업할 수 없다라는 상태가 아니라 자, 혹시
어떤 작업을 하려는 건지 카티아가 여러분들한테 자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You must specify a direction of extrusion. You want it, define it. 자, 당신이 extrusion, 뽑아내는 디렉션 방향을 you must specify, 확인해 줘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정의하겠느냐, 디렉션 방향을 정의하느냐, yes 하시게 되면 바로 패드 데피니션에서 자, 요 부분이 디렉션이라고 방향 부분의 레퍼런스가 활성화되면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을 정의해 달라고 뜹니다. 그러면 이제 Z축 방향의 XY 평면을 찍든 옵셋된 평면을 찍든 자 평면을 정해 주시게 되면 자 익스트루드 할 당시에 우리 서피스를 위쪽 방향으로 또는 아래쪽 모양 방향으로 똑같이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익스트루드와 패드 작업이 자 우리가 서피스를 인풋으로 할 때는 자 동일한 작업의 결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또 타입을 first limit 타입을 내가 up to plan 내가 만들어준 리미트 평면까지 가겠다라고 평면을 찍어 주시게 되면 디렉션 방향은 자 아래쪽으로 가면서 그리고 아래쪽 20mm 옵셋된 평면까지 프리뷰 하시게 되면 솔리드로 바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솔리드 결과물이 바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자, 이 결과물은 다이나믹 섹션 기능으로 YZ 평면으로 잘라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속 안쪽이 솔리드로 채워져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래프트 어널리시스 분석으로 역시 디스플레이 모드를 서피스와 마찬가지로 쉐이딩 위드 머티리얼 상태로 결과물을 선택해 봤을 때 최소 2.9도로 솔리드 결과물에서도 자 결과물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마우스코어 영상 자료는요 서피스로 작업을 단계별로 한번 진행해 보시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익스트루드라는 기능으로 마우스코어 검형을 바로 박스 형태로 속은 비어 있지만 서피스로 박스 형태의 서피스를 만들어 보는 거 한번 알아봤고요. 또 그 익스트루드 파이널 코어 서피스를 패드 작업에 하트 디자인의 패드 기능으로도 우리가 똑같은 속이 채워져 있는 솔리드 결과물의 마우스 코어 검형을 만들어 자 보실 수가 있습니다.